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집어등 만들기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직접 집어등을 만든 제품이 있었는데 바로 금초롱이라는 제품이었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실 출력이 150W로 기존에 나왔던 집어등 중에는 출력이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가장 밝은 녀석이었습니다. 이름도 금초롱으로 인기가 정말 많은 제품이었죠. 하지만 빛의 밝기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왕초롱이라는 이름으로 230W급의 집어등이 출시를 했습니다. 기존에 150W에서 무려 80W가 올라간 건데 밝기도 그만큼 엄청나게 밝아졌겠죠. 그래서 저도 집어등에 대한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 집어등을 또 오늘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30W급의 왕초롱 집어등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이전의 제품 금초롱과 한번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의 밝기가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한번 비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녀석 상판을 만들고 배터리 팩을 만든 다음 최종 완성한 후에 테스트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어등 헤드 외관을 한번 살펴보면 금초롱에 비해서 사이즈가 확실히 커졌습니다. LED 개수도 늘어나면서 출력이 80W가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사이즈도 상당히 커졌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두께를 보시더라도 훨씬 더 두껍죠. 헤드가 너무 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뒤쪽에 팬이 들어가고요. 방열판을 그만큼 두껍게 해서 이 집어등 출력을 일정하게 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자, 조온다이에서 출시하는 은초롱, 금초롱, 달초롱, 해초롱, 그리고 왕초롱까지 모든 제품은 실 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높은 출력을 냈다가 열 때문에 10분만 사용을 해도 출력이 확 떨어지는 그런 제품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 역시 230W 출력이 지속적으로 출력이 된다고 합니다. 이 집어등 같은 경우는 전용 회로를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테스트를 못 해보지만 완성을 하고 제가 실출력이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도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집어등 헤드에는 이렇게 브라켓을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 브라켓을 하단 부분에 정말 강력한 자석을 부착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볼트너트로 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석을 이쪽에 연결을 해서 집어등 헤드를 배터리 케이스에 탈부착으로 좀 쉽게 고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브라켓을 헤드에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아래쪽에 사용하지 않을 볼트는 풀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아래쪽을 자석으로 바꿔줬고요. 함께 동봉된 이 철판을 이제 집어등 케이스에 연결을 하고 자석으로 붙이면 이렇게 강력하게 붙습니다. 정말 강력해서 절대 안 떨어지니까 자석으로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자석을 부착한 브라켓을 이제 이쪽 헤드 아래쪽에 연결을 해줄게요. 먼저 이쪽에 있는 너트를 풀어주시고요. 자, 먼저 다 뺍니다. 다 뺀 상태에서 볼트를 넣어주시고 이 검은 판 있죠? 이 검은 판을 첫 번째에 하나 끼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집어등을 통과시켜 줄 건데 이렇게 헤드 사이에 넣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하나 들어갔죠? 그리고 반대편에 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야지 헤드가 단단하게 고정이 되니까 자, 이 부분은 좀 빡빡할 수도 있는데 힘을 살짝 주고 이 사이에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당기면 들어가요. 그래서 위치를 어느 정도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구멍을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집어등 헤드와 이 브라켓 이 사이에 이 플라스틱 판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볼트를 조였을 때 이 각도 조절을 할 때 이 헤드가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으신 상태에서 먼저 평평한 와샤 넣어주시고요. 스프링 와샤 넣어주신 다음 조여줍니다. 헤드가 무겁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조이지 않으면 사용을 할 때 막 스르륵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단하게 잘 조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집어등 헤드 브라켓 연결은 끝냈으니까 이제 상판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박스 같은 경우는 180에 255, 125 사이즈의 하이박스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제 이 위쪽에 상판 구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집어등 헤드가 이 앞쪽에 이렇게 위치를 해야 되잖아요. 집어등 헤드를 먼저 위치를 시켜주고 그래서 중앙 부위, 가장 앞면에 해당하는 중앙 부위에 이 부착할 철판을 먼저 이렇게 고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표시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집어등 고정판은 완성이 됐고요. 이제 붙여보면 자, 이런 식으로 탈싹 붙습니다. 옆으로 놔도 안 떨어지고요. 생각보다 접착력이 엄청 좋기 때문에 안 떨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집어등 전원선 단자, 항공 단자를 타공을 해줄 건데요. 자, 이렇게 암 단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쪽 위치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항공 단자도 위치를 시켰습니다. 자,
자, 다음은 손잡이. 자, 손잡이 같은 경우는 좀 튼튼한 녀석으로 기존에 있던 걸 쓸게요. 자, 가운데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손잡이까지 완성했어요. 자, 이번에는 전압계를 달아줄 텐데, 자, 이 전압계, 전압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출력되는 전력값도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녀석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접히는 손잡이를 해서 그나마 이렇게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압 전류계도 딱 맞게 들어갔습니다. 이 타공이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됐어요. 자, 다음은 메인 스위치. 이 스위치도 이 아래쪽에 넣어준 게 맞겠죠? 자, 스위치도 달아줬고요. 자, 다음은 우리가 집어등을 사용하면서 또 핸드폰이나 DC 기기들을 충전할 수도 있으니까 USB C타입 같이 있는 이 녀석을 이쪽에 하나 넣어줄게요. 자, 이번에는 디머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어등 헤드를 항공단자에 연결을 하면 밝기 조절을 할 수 있는 이 디머, 이 스위치를 이쪽에 달아주면 좋겠죠. 그래서 스위치를 켜고 바로 밝기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자, 이렇게 디머까지 연결을 완료했어요. 이번에는 또 충전 단자, 우리가 내부에 배터리를 넣으면 배터리 충전 단자가 있어야 되겠죠. 배터리 충전 단자는 XT60 단자를 이용할 겁니다. 자, 이렇게 XT60 단자 충전 단자 하나 달아줬고요. 충전기를 또 5.5파에도 쓸 수 있으니까 DC 단자도 이쪽에 하나 넣어줄게요. 자, 충전 단자까지 마무리했고요. 자, 이렇게 타공을 하면 이제 집어등 구성은 마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 뒤쪽을 좀 글루건으로 고정을 해주고 하나씩 배선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배선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스위치를 켜고 모든 단자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충전도 마찬가지로 스위치를 켜고 충전을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전압 전류기를 달아놨잖아요.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전류값도 측정이 되지만 충전할 때 전류값도 측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단자는 스위치를 켜고 작동이 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배선 연결을 할 때 가장 먼저 배터리와 연결되는 전원선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전압 전류계의 마이너스 단자에 배터리를 다이렉트로 연결을 할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같은 경우는 스위치의 입력 단자, 이쪽에 있는 3번 단자에 플러스 선을 하나를 연결을 해서 XT60 단자로 배터리 쪽으로 가는 메인 선을 먼저 하나 뽑아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스위치를 켰을 때 작동하는 스위치의 출력 부분에 플러스를 모두 연결하고 또 마이너스는 이쪽에 있는 출력 마이너스에 단자를 연결을 해서 나머지 제품들을 모두 연결하면 연결이 끝나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배터리 쪽으로 연결되는 메인 단자를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와 연결은 XT60 단자로 연결을 할 거니까 먼저 이쪽에 전선을 이렇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 쪽으로 가는 메인 XT60 단자는 연결을 했고요. 자, 이 선은 마이너스는 전압전류기의 시작점, 플러스는 이쪽 스위치에 있는 3번 입력 플러스 쪽으로 가줄 겁니다. 마이너스는 링 단자를 이용해서 연결을 할게요. 자, 마이너스 연결했고 이번에는 플러스. 자, 이렇게 배터리로 가는 메인 선은 연결을 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출력선인데 출력선은 마이너스부터 연결을 할게요. 자, 그 전에 먼저 이 집어등 디머의 회로를 이쪽 항공 단자에 연결을 해줄 건데요. 자, 항공 단자를 보시면 숫자가 1번, 2번, 3번이 적혀 있습니다. 이 회로를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3번에 플러스가 가야 돼요. 1번이 마이너스고. 그러면 1번, 2번, 3번이니까 3번에 플러스가 가려면 이렇게 3번이 플러스 1번이 마이너스 가운데 2번은 신호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단자 3개를 좀 고정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세 개의 단자를 납땜을 하고 이쪽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우리가 연결하는 선을 같이 연결을 해주면 전원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출력이 되는 마이너스를 연결을 할 건데, 자,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메인 회로에 제대로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충전 단자를 거쳐서 시가 포트를 거친 다음에 이쪽으로 최종적으로 링 단자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 단자를 연결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먼저 이쪽 먼저 연결을 할게요. 자, 회로 마이너스 연결했으니까 이쪽 충전 단자를 거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마이너스는 연결을 했는데 아직 연결 안 한 게 있죠. 이쪽 전압 전류계의 마이너스 선, 자, 이 선은 가까운 쪽에 이렇게 덧대서 연결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스위치의 마이너스 선도 있습니다. 스위치의 마이너스 선도 1번과 2번 사이에 있는 마이너스라고 적힌 이 가운데에 있는 핀을 가까운 쪽 이쪽에 덧대서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전압 전류계의 마이너스는 이쪽에 덧대주고 스위치의 마이너스는 이쪽에 덧대줬습니다. 어차피 다 같은 하나의 선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게 연결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플러스 선만 연결하면 모든 연결이 끝납니다. 자, 플러스 선 같은 경우는 아까 스위치의 3번으로 배터리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스위치의 4번으로 이제 출력 플러스가 나올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이 회로 플러스에서 시작을 해서 이번에는 시가 포트를 지나서 충전 단자, 그리고 마지막에 스위치 4번 쪽으로 와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압 전류계 플러스 선은 이쪽에 또 덧대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쪽 회로에서 시작을 해서 시거 포트, 그리고 전압 전류계 플러스도 이쪽에 덧대줬고요. 또 충전 단자, 마지막 이 선 같은 경우는 스위치의 4번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연결이 끝나기는 하는데, 여기에 보면 LED에 NO라는 가운데의 핀이 LED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를 눌렀을 때 스위치에 LED도 들어올 수 있게 하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4번에 이렇게 메인 전선을 연결을 하면서 가운데 핀도 이렇게 같이 연결해주면 LED가 들어옵니다. 스위치를 켰을 때. 선을 따로 연결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같이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4번 단자와 가운데 핀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모든 연결이 끝났습니다. 그럼 연결이 잘 됐는지 일단 파워 서플라이와 연결을 해보고 한번 구동을 시켜 볼게요. 자, 지금 파워 서플라이로 전압을 줘봤고요. 스위치를 키면 스위치가 켜지면서 전압계 모든 단자가 연결이 됐네요. LED나 이런 제품들이 1W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소비 전력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대망의 집어등을 연결을 해봐야 되겠죠. 집어등을 부착을 하고 꽂아주면 이제 이쪽 디머를 돌려볼게요. 자, 불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네요. 자, 올려봅니다. 자, 지금 보시면 224W 실출력 거의 그대로 다 나오고 있죠. 와, 정말 밝네요. 자, 이렇게 집어등이 출력되면서 출력되는 값도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좋죠. 지금 223W로 꾸준히 나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실제로 깜깜한 곳에 가서 230W 출력을 하는 왕초롱 한번 밝기 테스트를 제대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밝기 테스트를 위해서 바닷가에 와서 금초롱 150W 제품과 왕초롱 230W 제품의 밝기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금초롱 150W 제품이 지금까지 나온 집어등 중에 가장 밝은 녀석이라 비교 대상으로 적합할 것 같더라고요. 먼저 금초롱 제품을 한번 작동을 시켜 보았습니다. 와, 정말 밝죠? 150W급의 밝기만 되더라도 보이시는 대로 정말 밝은 빛을 비춰줍니다. 그럼 이번에는 왕초롱을 한번 작동을 시켜보고 금초롱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빛의 차이는 어떻게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동을 시켰을 때 보이시는 대로 왕초롱 같은 경우는 빛이 중앙으로 모이는 타입입니다. 집중광형 타입이라서 한 곳을 정말 강하게 비춰줍니다. 그렇다고 주변광이 없는 건 아니고요. 중앙에 강력한 빛이 뿜어지다 보니까 주변까지도 정말
환하게 비춰주고 있어요. 자, 확실한 비교를 위해서 금초롱을 먼저 켜고 그 다음 왕초롱을 켜서 빛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자, 왕초롱을 켰을 때 보이시는 대로 확실하게 중심광이 강하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금초롱이 켜진 곳에 빛을 가져다 대면 빛을 거의 흡수하는 정도로 확실히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확실히 150W급과 230W급은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집중광 차이 또 밝기 차이는 확실하게 출력이 높은 만큼 왕초롱이 훨씬 더 밝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낚시를 하면서 이렇게 2대의 집어등을 켜놓으니까 주변이 정말 다 환해질 정도로 와, 정말 엄청난 밝기를 비춰주는 집어등이었습니다. 좀 더 확실한 빛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깜깜한 곳에 금초롱을 먼저 비춰보았습니다. 자, 지금 모습이 금초롱으로 비추는 모습이고요. 왕초롱과 비교를 해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왕초롱을 킨 모습입니다.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확실하게 중심광이 탁월하게 남다르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빛 조사 각도가 다르다 보니까 중심으로 몰리는 빛이 정말 강력하게 비춰주는 모습입니다. 낚시를 하는 내내 사용을 했는데 주변에서도 이 집어등이 어디 집어등이냐고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밝은 집어등은 본 적이 없다고. 물론 가격은 좀 비싸지만 하나의 아이템으로 생각해서 정말 밝은 집어등을 원하신다면 왕초롱 230W 제품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정말 만족스럽고 지금까지 나온 집어등 중에 가장 밝은 녀석이라 앞으로 이 녀석만 사용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왕초롱 집어등에 대한 제작기 그리고 실제로 테스트해본 영상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